네, 토마토 투자 전문의 강재현 운용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FOMC 어떻게 보셨어요? 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밖에서 봤었는데, 네. 이제 시장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0.75%, 그러니까 75bp 인상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정사실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심할 경우는 1%도 나올 수 있다. 또는 앞전에 연준에서 얘기했었던 0.5%의 인상, 딱 그 정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팽배했었는데, 75bp 인상을 발표하고 나서 사실 변동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 변동이 크게 나오다가 이제 파웰 연준의장이 이제 발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미증시가 가파르게 반등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우선은 이제 연준회에서 이번에 결국 75bp 인상하면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1.75%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이런 관점이 좀 컸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이제 시장에서 연준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가지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미 연준에서는 뭐 7월 달과 8월 달 두세 차례 정도 이제 6월 달과 7월 달 두세 차례 정도를 이제 한 50bp 정도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 인상을 뭐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 있다. 인플레이션 정책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막상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 이상을 뽑아줬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연준의 대응이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이 좀 컸던 부분에서 이번에 75bp 인상을 하면서 파웰 연준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인상폭은 아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인상폭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냐면 1%라는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할 만큼의 금리 인상 부분은 없고 오히려 이번에 75bp를 인상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좀 더 빠르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기대를 부합을 해줬다. 이거를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준의 이후에 점도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점도표 자체가 이제 3.25에서 3.5%이 정도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맞춰져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높게 나온다면은 3.5에서 3.75% 정도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럼 이제 7월 달에도 50bp에서 75bp 인상한다 이런 식으로 또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결국 7월 달까지는 50bp에서 75bp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9월과 나머지 두 번은 다 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없다 식으로 현재 점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올해 할 만큼 다 해버리고 오히려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관점으로 미리 시장에서 선발했다는 부분이 올해 시장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의 물가지수 상승이라는 부분도 높게 수치를 잡았고요. 그리고 GDP 성장률 같은 경우 오히려 2.8%에서 1.7%로 좀 큰 폭으로 하향한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경기 전망이 그래도 1.9% 정도 되니까 올해가 현재는 최악의 국면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졌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실적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것도 정점을 찍었느냐, 피크아웃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자꾸 시장을 해석을 해주는데 어제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75bp라는 거는 최대치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연준에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이거보다 더 높게는 나오지 않는 피크아웃을 만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하락장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기술적인 지표들도 대체로는 이제 하락 국면 그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지금 위치 어떤지 좀 파악을 해주실까요? 네, 그 앞전에 이제 미증시라든지 국내 신수 사실 마찬가지였지만 미증시는 이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했고 반등했다가 또 5월 달까지 저점 깨는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의 CPI가 발표하자마자 아주 단시간 내에 10%가 넘는 하락이 나타났었다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저점 자리대를 깨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도 상당히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어저께 결과적으로는 5월 달에 저점 자리대 이 라인을 올라타서 마감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간에도 어느 정도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5월 달에 저점 자리대를 이탈하자마자 3거래 이내에 회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증시는 당분간 앞으로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바닥 다지기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가 바로 옆에 있는 화면인데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34 근처까지 올라갔었다가 이제 30 조금 아래자리에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무난히 마감이 된다면 변동성 지수도 조금은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미증시도 바닥 시그널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는 좀 국내로 넘어와서 국내의 증시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아시아 증시 대비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증시 대비로도 이번 주에는 정말 힘든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도 솔솔 나오고 그렇습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6월 한 달 동안에 국내 증시 하락폭하고 업종별 하락폭을 좀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 사실 밸류는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확정 PBR을 중심으로 할 때는 한 0.95배까지 내려온 그런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글로벌 증시 특히 아시아 증시에서 뭐 중국 같은 경우 요즘 워낙에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비교하면은 너무 소외감 많이 느끼게 되고 그 외적인 대만이라든지 다른 증시와 비교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하락폭이 좀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컸던 부분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실제 외인들의 매도 규모가 앞전만큼 그게 크지 않았지만, 이제 그동안의 신용 물량이라든지 지수가 저점을 깼다는 부분이 좀 크게 떨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가 8.88% 하락했으니까 당시일 내에 굉장히 크게 빠진 거고 코스닥은 10%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었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1월달과 3월달 이때의 하락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앞전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주가 더 많이 빠졌었고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흐름이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주라든지 코스닥 쪽의 하락이 좀 더 컸다가 되는데 개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종목군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점을 깨고 그 환율도 올라가고 미증시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사실 우리가 TV나 뭐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것들 많이 보게 되면은 비관론과 긍정론이 항상 이 팽배하게 요즘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게 한번 빠진다 되니까 비관론으로 무게가 확 실려버리죠. 그런 것만 또 보여요. 또. 네. 그러니까 비관론 확 실려버리니까 이제는 지수가 바닥이 정말 어디냐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맞아요. 사실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사실 너무 좀 이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제 이제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하락이 크게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중국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중국은 이제 장중 2%도 올라갔다가 네. 이제 마감됐지만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어저께 사실 반등이 너무 못 나왔던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수세가 아예 실종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개인들의 이제 신용 물량이라는 것들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 흐름이 이어졌었다 되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 만큼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락한 업종들을 보게 되면 전체가 다 하락했다는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하락폭이 컸던 쪽을 오히려 이제부터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때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게임 쪽 이런 쪽은 뭐 저점을 다 깨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도 규적 반등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IT가 여전히 시장을 끌고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6만 1,000원까지도 이탈한 그런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위치가 2020년대 앞전에 박스를 많이 보였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때 고가가 왔다라고 했을 때 그 가격대까지 다시금 내려왔는데 여기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역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락이 좀 덜 나왔다가 된 쪽이 이제 소재라든지 산업재 쪽 이런 쪽이었는데 결국 이쪽은 시장에서 가격 전이가 이제 수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띄었다 정도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세가 실종됐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확실히 수급 공백이 큽니다. 이런 와중에 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근처까지 가가지고요. 이 상황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연준회의에서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될 거는 사실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였는데 첫 번째가 달러 인덱스가 꺾이느냐 그리고 미증시가 반등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유럽에서도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 한다고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예전에 105선을 넘어갔다가 다시금 내려왔었다가 이 부분이 다시 어저께는 또 고가를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원달러 환율도 앞전에 고가가 1291원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최근 들어서 1293원까지 올라가면서 환율 자체도 고가를 넘어간다고 돼버리니까 이제 1300원을 넘어간다는 관점도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환율이 이번에 떨어지면서 쌍봉을 만들어 주느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케이스인데, 쌍봉이 만들어진다면 국내 증시도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바닥에 나와줬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준회 이후에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했고, 여기 환율에서도 이제 1280원 전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가 직전의 고가 라인이 이제 이평선에서의 고가 라인이 1281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하향 이탈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에서 거래소에서의 매도 부분인데, 외국인들 보게 되면은 이제 2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매수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환율이 1285원에서 1210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환율은 이 정도 환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가파르게 환율이 올라갔던 시기가 이제 3월 중순부터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 외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앞전에 5월 달에 환율이 한번 1290원을 넘어갔다 떨어질 때는 오히려 외인들 매수가 살짝 들어왔다가 이번에 다시금 소폭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적인 부분에서 1280원 이하로 떨어지고 이제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국내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이제 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쌍봉을 만드느냐, 1290원대에서 이제 꺾이느냐, 그리고 이평선 사동으로는 1281원을 좀 하회해 준다면은 안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수 좀 볼게요. 지수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 나온 건가요? 저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체감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안도감을 가지려면 미증시가 5월달 저점 자리였던 가격대를 올라왔듯이 국내 증시도 그 2,550이라는 자리대 전후까지는 올라온 흐름이 나와줘야 조금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감을 갈 수 있다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한 8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증시 자체가 우리나라가 6월달 들어서 8거래일 동안에 8%가 넘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8거래일 동안에 최소 절반 정도의 반등이 나와줘야 이 흐름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V자 반등이 나오려고 할 때는 조건이 있는데, 단기적인 악재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이 빠르게 해소가 되면은 그때는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국내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CPI 발표 이후에 단기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뭐 물가 높게 나온 부분이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폭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결국 오늘 다 불확실성 어느 정도 마무리해줬다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반등폭이 나올 때는 2,55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자리 때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매물이 올해 들어서는 매물이 많다가 되는 자리 때는 2,600 이상부터가 매물이 많은 거고, 실제로는 이 매물 중요 가격대를 이탈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물 없이 급락이 나왔다는 점에서 현재 2,550점 자리까지는 매물 없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우리 장 어떤 시그널들을 좀 챙겨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불확실성은 제거된 것이 맞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는 환율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281원 자리대 이탈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어느 쪽에서 먼저 나오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끌고 내려간 쪽이 IT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우선 1차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과정,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유가란 부분은 어저께도 유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다만 7월 달부터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에 방문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 이번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훌쩍 넘어갔던 부분은 이 유가의 상승이라는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좀 완화되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은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대치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불확실성 제거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50이라는 자리대를 얼만큼 빨리 회복을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차피 이제 다음 달 되면 우리가 하반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가 안 좋고 하반기부터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전망했던 부분이 이제 2분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전망,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2,550이라는 자리대를 V자 반등 형태로 빠르게 회복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여전히 이제 2분기 실적과 업황이란 부분이 좋은 쪽이 그나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여전히 좀 좋은 케이스가 되는데,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지주회사 이런 쪽이 현재는 수급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제운용역 오늘 저녁에 9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펼칩니다. 대형주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요즘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팁이 나온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